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플러스 TV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업사부입니다. 자, 오늘 최근에 지금 대출이 막혀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쵸? 많이들 아실 텐데 요 부분들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발을 동동 굴린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또 어떻게 대출 상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요. 원밸리에 65억에 지금 또 거래가 됐다라는 소문이, 일단 소문이 들립니다. 등록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태원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감기 또 조심하시고 하셔야 돼요. 많이 돌아다니시려면.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요 대출 관련돼서 좀 사람들이 좀 걱정이 많다, 이러는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뭐 당군 이래 최대 뭐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한 관심이 되게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였던 게 그 잔금 대출이었어요. 그 잔금 대출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아예 이제 잔금 대출도 은행에서 이제 약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닥을 잡혔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천억 규모로 이제 조금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1,000억대, 3천억대, 뭐 2천억대 이렇게 해가지고 풀리고요. 신한은행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아마 풀릴 거예요. 1,000억 정도가. 1,000억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해가 신한은행이 바뀌어서 올해 너무 가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요. 한도를 넘어서. 100%를 채워서 8% 이상이 증가를 해버렸고,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도 다 넘어서기는 했지만 뭐 국민은행하고 농협 같은 경우에 좀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네. 한 1조 원이 1조가 좀 안 되죠. 조금 안 되나요? 네, 네. 그러면 이거 갖고 네,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지금 잔금 상황이 네. 해결이 안 되죠. 턱없이 부족할 네. 것 같은데요? 뉴스를 보시면 뭐 한 8조 정도가 필요하다, 8조. 예, 8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게 한 1조 정도 되는 지금 분위기고요. 저거는 뭐 올해까지 뭐 쓰이는 약간 좀 급한 자금 정도의 어느 정도 불 끌 수 있는 그런 자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내년 3월 30일 말일까지 저기 입주해가지고 마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직 해바뀌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금융 당국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새로운 실적 쌓기도 해야 되다 보니 아마 그때 좀 여유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택 담보로 네, 하는 상황이면은 뭐 아무래도 네. 그죠? 안전하게 그렇죠.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그쵸. 매대 마진을 먹을 네,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일 건데,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가계,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걸 좀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거나 이거를 좀 어떻게든 이런 정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파트 가격을 뭐 잡으려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지금 뭐 시중에는 뭐 기준금리를 또 내리려고 지금 또 금감원장이 또 그런 얘기들 액션 계속 취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자꾸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가상 금리가 붙어가지고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어쨌든 그 피해는 시중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거고, 최근에는 또 뭐 버팀목이라든지 디딤돌이라든지 그런 정책 자금 자체도 거의 막히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그거를 그 자금을 가지고 좀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히고 그 한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좀 예전에는 좀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 몇 천만 원씩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장 이거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피해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정부에서는 머리를 좀 맞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빅컷을 네. 했고, 네. 그 다음에 스몰컷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9월에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0.25%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달러는 강달러가 될 것이고 네. 어떤 장기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야. 네, 네.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단기채 발행을 원체 많이 해가지고 네. 더 이상 소진할 수 없어. 이제는 네. 안 돼 하는 부분이라서 장기채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면 네. 그만큼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막 4.4%막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미쳐져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대출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심지어 이제 미국 상황에서도 금리가 네. 내려가기보다는 네. 올라가 버리니까 아. 기준금리를 내려도 네, 올라가 네, 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 본다라고 하면은요, 참 희한한 게 전세가 아직도 3천 건이 안 돼요. 네, 네. 보통 이렇게 한 12,000 가구면 그래도 한 50% 정도는 전월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물량이 한 3천 건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그 일반 분양 받으시는 분들도 그냥 뭐 전세 2년을 주니 차라리 그냥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분도 다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아예 차라리 그냥 더 비싸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받으신 전세 및 84 타입 정도 보면은 최저가 한 7억 정도 나오는 물건이 있고요. 네. 조합원 물량은 뭐 13억 5천까지 올라갔다라고 오히려 하니까 올랐네요. 네, 더 올라가는. 왜냐하면 사전 점검을 했잖아요. 사전 점검을 하고 그때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다라고. 예, 생각보다 좋구나. 되게 잘 지어졌고 뷰라든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뭐 얼죽신이 좀 판을 좀 키우고 있었던 거에 실질적으로 봤더니 더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이거를 전세에 주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보니까 전월세 물량이 한 3천 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니 좀 입주장의 여파는 좀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가서 네. 뭐 보시는 분들 이제 최근 단지도 한번 네, 이렇게 네, 보기도 하시고 영상들도 많이 올라왔던데 네. 생각보다 이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아니면 것 이제 같아요. 네. 그 너무 많은 세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집은 한 일가구에 뭐 차가 2대 있는 집도 있고 그러면 이거 야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마비가 있을까 이런 예상들이 그렇죠. 종종 있었고 네, 네. 몇몇 아파트들은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어. 그쵸. 잘 돼 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반응이 더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전월세 가격도 안 빠지고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좀 발 빠르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판단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증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꽤 일어난다라고. 먼뜬 머리로는 제 생각이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네, 맞아 그래 이제 우리가 굳이 전세 줄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가 들어가 살겠어 네. 해서 전세가 적다라고 네. 한다면 물론 이제 어찌 보면 3월 말까지니까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네. 좀 눈치 보다가 또 나중에 올리지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살던 곳이 나와서 거기가 매매가 되든 아니면 전세로 나가든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영 딱히 그렇죠. 눈에 확 소식이 없는 것 보이지는 같아서.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6천 가구가 있었을 때 분산이 잘 됐었나 봐요. 네, 분산이 잘 돼가지고 이따가 분위기는 그런데 그 풍납동이라든지 더 올라가지는 않고 약간 보합 수준에서는 멈춰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무튼 뭐 요즘에 네. 원체 그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한 3월 말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지금 한 4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 물량이 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좀 는다거나 이런 이거 것들이 오파포도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막혀 있고 뭐 다른 근처에 있는 데들도 다 마찬가지다 보니까 아마 좀 영향이 뭐 전세 가격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 못 올리는 부분을 월세로 전환을 시키는 집주인들도 많고 네네. 또 그다음에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또 대출을 받거나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집주인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뭐 금융
뭐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려면 좀 싸게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12,000 가구라는 게 솔직히 지금 딱 입주 시작을 하고 나면 솔직히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수원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난리긴 난리더라고요. 그게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게 복잡한데 여기 12,000세대면 거의 6배가 네. 그렇잖아요. 그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도 지금 전세 가격만 본다고 하면 제가 1년 전에 났던 거랑 지금 나오는 금액하고는 거의 한 1.5배 정도는 올랐어요. 네. 아직도 올라요. 예. 네네네.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기는 해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약간 좀 불편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좋은 데를 이사를 가려고 그리고 그만큼 좀 더 주더라도 좀 살기 편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 아파트 가격은 많이 네.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되지만 네. 거래는 뚝 줄었는데 그렇죠. 거래는 들었죠. 근데 지금 올림픽파크 포리온의 상황을 보니까 네. 주변에도 그 네. 가격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지금 저희가 잠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잠실 아파트가 거래가 확 줄기는 네, 줄었네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근데 가격은 이제 더 오른 것 잠실도 같네요. 네, 이제 30억 84제곱미터 이제 국민 평형이 30억대가 이제 잠실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엘스가 뭐 한 28억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된 단지가 나왔습니다. 네. 뭐 아직은 이제 뭐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직 네. 이제 그렇게 네. 거래가 하나씩 거래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건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저 아파트의 가격, 잠실 엘스의 가격이 네. 뭐 28억, 뭐 30억이 거래가 되면 30억 이렇게 고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지금 삼성동 주변으로 이렇게 네. 묶여져 있어요. 뭐 대치동, 청담동, 그다음에 삼성동, 잠실동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그 삼성역 주변으로 뭐 그 현대자동차 본사가 네, 이전 그렇죠.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잠실 운동장 거기도 이제 개발 마이스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역에 뭐 GTX, 뭐 AC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호재들이 너무 많이 몰려져 있어요. 삼성역 주변으로 지금 풀어주지를 못하는데 지금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어달라고 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약에 풀리기 시작을 하면 좀 지방에 있는 조금 부자들 그러니까 좀 잘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잠실동 쪽에 리센츠 그다음에 엘스 뭐 엘리트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매수 문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가장 신축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멀지가 않다 보니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풀린다라고 하면 아마 30억이 넘어가는 건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아파트들은 네. 대출을 받아서 지금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탁 사버리는 그런 그렇죠. 거래가 좀 네. 또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네. 비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물론 우리나라가 뭐 부동산 공화국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OECD 국가 중에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가장 커요. 네. 대출도 가장 높기도 네.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가 전세라고 하는 전세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것도 아시죠?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약간 하방 경직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뭐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빠지는 경우가 뭐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있는데 이런 뭐 서울의 특히 특수한 강남 상황? 3구 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제하고는 조금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2009년도에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억대 그 연봉 근로자의 비율이거든요. 근로자.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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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시면 지금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게 이게 억대 연봉 근로자의 수입니다. 네. 2009년도에는 한 20만 명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2022년도를 보시면 여기 130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네, 엄청 늘어난 거예요. 음. 그리고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한 6.5% 정도. 예. 이거 파란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파란색을 보면 한 6하고 7 사이에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6.5% 정도가 음. 이제 비율로 전체 근로자의 비율 보면 한 6.5%가 지금 억대 연봉자. 야, 그러면 이제 한 3~4배가 더 늘었다 이렇게 그럼요.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근로자분들이시면 네.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거기 포함이 안 된 네, 거겠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뺀 분? 거고. 예, 그럼 예. 우리나라에 또 어쨌든 자영업자분들 숫자도 꽤 많이 그렇죠. 되는데 물론 네. 힘듭니다. 요즘에 네, 많이 네, 네.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원래 잘 벌고 계시고 지금도 잘 벌고 네, 계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네. 사장님들 네.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니까 좀 더 높게 그럼요. 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최저 시급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도 그쵸. 아시잖아요. 네. 그죠? 예전에 저희가 20대 때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시간당 뭐 1,500원? 그래 1,500원, 2,000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만 돈 원, 하니까 또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또 적은 돈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 월급이 몇천 원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장 네, 네. 때가 한 2만 원 정도 줬거든요. 네. 지금은 뭐 80만 원인가? 지금 100만 원인가요? 200만 원까지 간다고 네?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건 나중에 네, 올라가고 네. 지금 당장 받고 지금 있는 거의 한 게 8, 90,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된다고 물론 이제 그건 뭐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그렇죠. 표 받으려고 한 거긴 한데 아무튼 2년을 모아도 많이- 우리는 1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에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들도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소비들이 또 어떤 하나로 또 뭉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자영업하시는 분도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생산하시는 분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 억대 연봉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이제 지금 아까 전에도 확인하셨듯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내년 2024년도가 이제 5년도에 되면 12월 달 정도 되면 또 저 발표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2023년도에 대한 자료가 그럼 131만 명보다 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뭐 확인을 하셔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하실 수 있지 않을까. 추세적으로는 이제 네. 느는데 아까 이제 사실 그 네. 시간당 요거나 혹은 최저 시급 네.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최저 시급이 오르면 거의 다른 분들도 기존 그렇죠. 다 같이 거의 올라가지 올라가는 최저 시급만 이렇게 올라가는 네.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네.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더 보태면은 최근에는 이제 저만 해도 약간 뭐 저축을 위주로 해가지고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뭐 저보다 이제 한 10살 정도 더 이제 30대 초중반 그 친구들은 뭐 저축은 거의 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 가상화폐에다가 차라리 뭐 150만 투자. 원, 네. 200만 원을 계속 모은다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든 말든 그냥 계속 그냥 저축하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제가 알던 친구는 또 주식으로 계속 모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랑은 또 완전히 또 조금 자금을 모으는 환경이 조금 많이 좀 다변화되기도 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변화가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미국이나 북미 네. 쪽이나 유럽이나 금융 자산 비중이 그쵸. 큰데 네. 우리는 너무 80%막 이렇게가 그쵸, 부동산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젊어질수록 아마 그 부분도 바뀌어 나가는 분명히 게 있을 당연히 네. 되는지 않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른 이제 북미 지역이나 이런 그쵸.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못 받았죠. 주식하면 망해, 그렇죠. 투자하면 망해, 맞아요. 뭐 보증금을 네, 말고 네, 막 네, 이런 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입을 그쵸. 받아서 네. 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안 하면 바보야. 그렇죠. 안 하면 바보야. 네. 트럼프 대통령 됐잖아. 비트코인 지금 막 날아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래도 그나마 네. 내가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네. 야 비트코인도 한번 해봐야겠어라고 시장이 정말 큰 손들이 옮겨간대요. 네. 주식시장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네. 또 돈을 벌면 더 약간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가 그치. 줄어드는 그런 대로 또 자금 이동이 또 있다 보니
또 그게 또 부동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그렇죠. 꽤 많거든요. 그렇게 네. 큰 돈 보신 분들은 네. 그걸 다시 이렇게 해놔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처럼 느껴지는 게 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임금하고 아파트 가격이 그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래프의 모습들처럼 있잖아요. 많이 비슷하게 지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좀 서울 아파트를 좀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뭐 거래가 좀 덜 되기는 하더라도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시장이 되게 열기가 되게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서울의 아파트 총량을 제가 알아왔는데요. 그게 한 189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서울의 주택 수가 한 400만 가구가 조금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아파트만 본다고 보면 50%보다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강남 3구 아파트가 37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3구를 합쳐서. 네. 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네. 하면 한 37만 가구가 되고요. 이 중에서 서울에 구가 25개의 구가 있는데요. 가장 아파트 단지가 많은,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들어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게 노원구라고 하거든요. 노원구. 예,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 맞아요. 했잖아요. 거기가 14만 6천 가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노원구는. 아파트가 워낙 많아서 네. 또 그래서 집값이 싼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뭐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강남 아파트의 37만 가구가 서울 총 비중에 보면 한 20% 정도 오.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부동산 자가 점유율이요 43.5%인데요. 여기 부동산에는 아파트, 아파트뿐만 주택. 아니라 주택도 네, 포함인 주택 거죠? 포함. 네. 뭐 저게 얘기는 자기 집인 거죠. 자기 집이 한 43.5%. 네. 나머지 한 57% 정도가 세를 살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강남 3구는요. 저보다 비율이 더 낮아요. 36.6%가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고, 네. 나머지 한 4% 정도가 전세라든지 월세로 살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라 봅니다. 평균으로 이제 갈 네. 거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자가를 구입하게 될 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그렇게 다르게 보실 해석해야 수도 될까요? 있는데 강남에 집을 팔고 가시는 분보다 그냥 전월세로 주고 타 지역에 이제 아. 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네, 강남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지역에 살고 네, 있는 분이 네. 많다. 그쵸. 연세 좀 드시고 좀 뭐 은퇴를 하시거나 그러면 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네네. 자기가 여기 살 거 아니니까 정리를 하고 타 지역으로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외국에 가서 사시던가 그랬는데, 최근에는 요즘은 뭐 주재원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집을 사놓고 나가시지 옛날처럼 정리하고 나가시진 않더라고요. 그 언제 네. 한번 오래됐어요. 오래 네. 전에 그 한참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네. 빅마마 그 네. 요리사 계시잖아요. 아, 예, 여성분. 예. 빅마마님이 한참 인기가 좋을 때 네. 남편분하고 사이가 좋으실 네, 때 네, 지금 네. 요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지방에 내려가면서 서울집을 정리하고 거기에 네. 경상도 쪽인가 아무튼 그쪽에 음. 집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서울 오려고 보니까 안 된다고. 네네네. 그래서 너무 후회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인지 아닌지 어쨌든 좀 헷갈리는데 네.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도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남에 집이 있다가 팔고 나가면 절대 다시 못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하나를 더 장만해 놓고 나가거나 아니면 평수 큰 것들 있잖아요. 뭐 50평대들 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 그거 정리하고 줄여놓고? 30평대 이렇게 좀 줄여놓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는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강남에 이제 집이 이제 그러니까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진입하려면은 조금 더 고가에 사시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원밸리가 최근에 뭐 60억에 거래됐는데도 우와 그랬는데, 65억 그러면은 에. 60억 다음에 61억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60억 1000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65억으로 딱 넘어갔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지방에 있는 어떤 유지. 유지분이 자기 자녀분들한테 서울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야? 아 자녀한테 65억짜리로 써서 65을 써서 아파트를 사줄 정도면
저는 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뭐 완전히 네. 힘께는 엄청 쓰시는 분이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어디야? 온베일리. 그래서 그렇다라는 제가 소문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제가 이거 PPT에 보시면 이제 지방의 부자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약간 어떤 자산의 어떤 파킹 개념으로 강남 상구의 아파트들을 선호를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활 터전은 지방이다 보니 거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인구도 줄어들고 어떤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가 가장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지 수단으로 강남의 어떤 아파트, 강남의 어떤 빌딩 그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네.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지금의 어떤 기반 그런 네. 근간은 네. 뭐 바꿀 수 없으니 그렇죠. 버릴 수 그 없으니까. 지역에 네. 일단은 살고는 계시고 네. 그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되 그렇게 번 돈은 서울로. 예, 거기다 파킹해 놓겠다. 그렇죠. 은행에 집어넣어 봤자 네. 은행 이자가 얼마 안 그쵸. 되니까 네. 은행에 집어넣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니 그렇죠. 그리 돼 버리면 네. 은행에 집어넣은 게 오히려 나는 자산이 깎이는 셈이야. 그쵸. 이자를 네. 받아도.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그 억대 연봉 근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 역시도 계속 급여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좀 삶의 터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강남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집이 37만 가구가 딱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매매 물건도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들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금액은 아무래도 조금 더 1억, 2억 정도는 더 충분히 더 주고 사실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억대 연봉자가 지금은 이게 개인으로 한 130만 명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구로 형태로 나타낸다고 하면 이제 맞벌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억대 수입은 한 12.3% 아까 이제 6.5%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거의 2배 정도가 두 배네. 더 늘어나니까 어쨌든 부부들이 또 그러면 또 나 우리 강남으로 갈 수 있겠어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또 강남에 또 집값이 비싸더라도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빠졌다고 생각이 들을 때 또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 일단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서울의 아파트 수가 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전체 400만 가구 정도에서 네. 189만 정도이면은 반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네. 진짜 강남 이렇게 쓱 지나갈 때나 노원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때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와 진짜 서울에 무슨 전부 아파트야 다 아파트야. 아파트죠. 예, 그리고 네. 이제 한 번씩 캠핑을 갈 때 제가 이제 가평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예. 뭐 올림픽대로나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럼 항상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네. 그 롯데타워 네. 딱 보이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은 거기도 계속 크레인에서 그 근처에나 아니면 저쪽으로나 뭐 이제 뭐 있죠. 뭐 네, 잡내하나 이거겠지만 어쨌든 네. 막 계속 크레인들이 여기저기 저기저기서 멀리까지도 쭉 보고 계속 짓고 있어. 계속 그러면 야 저렇게 지어대는데 야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구 자체가 감소하니까 네. 야 무슨 집값이 계속 올라가겠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애들 연끌 뭐 비투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있고 뭐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네. 이제 조만간 무너질 거다 하는데 무너지는 데가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네. 그것이 지방의 중심이 먼저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이 가장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일 거고 서울에서도 뭐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나올 텐데 서울의 집이 이게 집도 낡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느 지역들은 역세권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발이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 빈집 부분도 진짜 많죠. 많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역도 용산구 남산 밑에 남산 밑에 쪽에 보면요 정말 오래된 집들 많고 일본식 그런 시대에 또 지었던 거를 네. 보수해서 살고 있는데
가다 보면 빈집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네. 서울 완전 중심지 아니잖아요. 네. 예, 용산 하면은 뭐 그래도 네. 강남 다음 뭐 이렇게 알아주는 그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좀 살기가 좀 불편하면 요즘에는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뭐 서울역 주변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해가지고 코엑스처럼 하나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복합 관련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또 주변에 또 개발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도심지 안에는 권리관계가 좀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복잡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은 또 집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규제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좀 바뀔 거는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확실히 뭐 불편한 집에는 사람들이 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한 명 가지면 또 서울에 살다가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뭐 방법은 뭐 솔직히 뭐 서울에 부동산을 투자를 해놓으면은 되게 안전 자산인 거는 맞아 보이는데요. 또 어떤 형편에 맞았을 그러니까요. 또 그쵸.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는 무조건 서울은 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 갑자기 벼락 거지 막 그런 느낌을 네. 상대적인 약간 부의 어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남들은 뭐 30억 40억 있으니까 나는 10억이니까 되게 좀 없어 보이는 거기는 있거든요. 근데 1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잘 하시면 좋은데 항상 우리는 눈높이가 밑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항상 위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형상도 있지 않나 이제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제일 그거 하겠죠. 친구 사이에 비슷했어. 예, 그렇죠. 비슷했는데 둘 다 그냥 한 10억, 네. 10억 정도 자산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내가 버는 소득이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네. 내가 지금 사는데 그냥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냥 집을 안 샀어. 근데 한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산 거죠. 네. 근데 이 집이 2배가 뛰어가지고 10억이 20억이 돼버리니까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뭐야 나는 막 이런 이제 뭐 생각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네. 드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네. 오늘 우리가 뭐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리온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좀 네. 걱정돼서 한번 좀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강남 3구는 아직도 가격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됐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긴 하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지방에 힘께나 쓰시는 분들 뭐 일명 방귀깨나 끼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죠? 그런 분들이 그냥 서울에 그냥 현금으로 딱딱 사버리는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 지방은 그만큼 소멸되다 보니까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서 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지금 소득 요 부분들이 생각보다 돈 많은 분이 많구나 느꼈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 좀 준비해 네. 보실까요? 저번에 저희가 광운대 역세권을 한번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역세권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에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펜타 예, 예. 역세권. 네. 펜타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여기 5개 이상. 오. 그게 서울에 하긴 네. 요즘에 점점 좀 복잡해지니까 네, 노선이 뭐 많이 GTX 늘어나서 AC도 있고 그러네요. 뭐 약간 경전철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5개 역을 가지고 있는 구들이 있고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8구 정도 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하철이 됐든 뭐 그쵸. 그죠? GTX가 됐든 어쨌든 철도 예. 그냥 철도라고 그냥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내 근처에 다섯- 역이 5개. 그러니까 별이 5개. 환승할 수 있는 게 5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펜타곤. 네. 예. 그래서 펜타 역세권이라고 불리는 게 궁금하네요.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 네. 8군데. 생각보다 많네요. 8군데 과연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얼마나 유망할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역, 나 거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관심 가질 만한 분들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더 플러스 TV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요 댓글 또 달아주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